이번 시간엔 맛나고 정겨운 우리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겨울 26쪽, 27쪽입니다. 공부할 문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전통 음식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 같아요. 자, 우리 전통 음식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갈비찜이에요. 고기를 넣어서 만든 음식이지요. 두 번째 사진은 더운 여름철 더위를 이기기 위해 몸에 좋은 보양식이라고 먹었던 삼계탕이에요. 보면 닭도 보이고 말린 대추도 보이고 인삼도 보이죠?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약재와 닭을 넣어서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을 이길 수 있게 만들었던 음식이에요. 세 번째 사진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매일 같이 먹는 배추김치네요. 김치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진에서는 배추김치가 보여요. 다음 사진은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비벼 먹는 바로 비빔밥이에요. 지역마다 넣어서 비비는 음식의 종류도 다르고 좋아하는 요즘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넣어서 비벼서 먹기도 하겠죠. 다음 사진은 잡채입니다. 여러 가지 야채와 고기가 어우러져서 맛있게 먹는 우리가 좋아하는 잡채가 되겠어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사진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의 전통 음식 많이 알고 있죠?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먹는 음식 중에 전통 음식과 아닌 음식을 한번 나누어 보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 꾸러미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전통 음식 학습 꾸러미, 도화지, 풀, 가위, 색칠 도구입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가 다 됐으면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큰 도화지를 길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길게 접었으면 한번 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긴 중심선이 보일 거예요. 이제 이 중심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볼 거예요. 자, 오렸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긴 2장의 종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2장의 종이를 겹칠 건데 한쪽 끝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쪽 끝을 엄지손톱만큼
요렇게 끝이 엄지손톱만큼 틈이 이렇게 보이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췄으면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계단책 생각나나요? 맞아요. 우리가 계단책을 만들 거라서 이렇게 계단이 보이게 끝을 맞춰 주었습니다. 자, 이제 접을 건데 접을 때 계단이 한 칸, 두 칸 있었는데 또 계단이 세 칸, 네 칸이 보이게 엄지손톱만큼 틈을 두어서 접을 거예요. 자, 요렇게 접으면 자, 보세요. 한 장 요렇게 한 칸의 차이가 나오죠? 요렇게 계단으로 책이 보이는 계단책을 접어봤습니다. 요 끝에는 여러분이 스테이플러가 있으면 스테이플러로 꼭꼭 집어주기도 하고요. 스테이플러가 없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여기 끝에를 한번 꼭 접은 다음에 끝을 풀칠을 한번 해주면 고정이 되니까 계단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지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책의 제목은 우리가 어떤 제목이라고 했었나요? 맞아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목에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저는 이 표지를 좀 더 개성 있게 멋지게 꾸미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통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것, 그런 거를 그림으로 그려도 아주 좋겠어요. 선생님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 하면 김치지 하고 김치를 만들 때 쓰는 고추를 한번 그려봤어요. 매운 고추. 자, 그리고 색칠도 하고 여러분들이 표지를 꾸미고 싶은 대로 한번 꾸며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는 특별한 날 먹는 음식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일날 뭘 먹나요? 맞아요. 미역국을 먹죠? 우리 친구들이 미역국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생일날에는 특별하게 미역국을 먹어요.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걸 한번 그려보세요. 또 우리나라 전통 음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김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배추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배추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배추김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추는 끝에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도 살짝 꾸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주세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면 선생님의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내가 꾸미고 싶은 만큼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꾸며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건 바로 전통 음식 학습 꾸러미예요. 지금 전통 음식을 보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비빔밥, 수정과, 김치찌개, 잡채, 절편, 송편,
김치, 호박죽, 고추장, 팥죽, 미역국, 청국장, 전, 불고기, 갈비찜, 된장찌개, 오곡밥, 깍두기, 식혜, 떡국, 화채도 보이고요. 인절미, 미숫가루, 간장이 보이네요. 자, 이 학습 꾸러미를 이제 선을 따라서 오려줄 거예요. 가위를 준비해서요, 오립니다. 하나씩 오리기에는 조금 힘이 들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서 길게 줄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다음 겹쳐서 자르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오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오려주세요. 선생님은 세로로 길게 한 줄을 먼저 오렸습니다. 자, 요렇게 먼저 한 줄을 오렸고요. 자, 또 한 줄을 오려 볼게요. 자, 이렇게 또 한 줄을 길게 오렸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왜 한 개씩 안 오리지? 이상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 겹쳐서 오리기 위해 그런 거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 이상해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렸습니다. 남은 종이는 종이리에 잘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길게 세 장이 오려졌어요. 그러면 이 세 장을 선을 끝을 잘 맞춰서 겹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세 장이 보일 거예요. 겹쳐서 한 장이 된 것 같죠? 그럼 겹친 거를 비뚤어지지 않게 잘 잡은 다음에 한 번에 세 개를 같이 오리는 거예요. 오리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어서 지치는 친구들은 이렇게 선생님처럼 겹쳐서 오리는 걸 추천합니다. 하나씩 오리다가 지치면 우리 친구들이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겹쳐서 오려주세요. 자, 금방 잘랐죠?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전통 음식 카드가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한번 늘어나 보세요.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우리가 만든 음식 카드를 한번 기준에 따라서 구분지어 늘어나 볼게요. 떡국 보이고요. 간장은 양념류가 되겠네요. 이렇게 끝으로 보낼게요. 그 다음 인절미, 간식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 미숫가루, 음료수, 갈비, 반찬류로 넣을게요. 미역국은 국에 가까우니까 국, 팥죽은 밥과 죽 쪽으로 넣을게요. 청국장은 양념에 가까울 것 같고요. 김치는 반찬, 호박죽은 밥과 죽, 전도 반찬에 가까울 것 같아요. 불고기는 어디일까요? 네, 반찬류에 가깝겠죠? 그 다음 깍두기도 김치와 같은 반찬류에 가까울 것 같아요. 된장찌개는 국과 찌개, 오곡밥, 밥에 놓을게요. 화채는 음료수니까 밑으로 내려가고요. 식혜도 음료수지요. 고추장은 양념, 절편은 간식 떡,
잡채는 네, 맞아요. 여기 반찬류에 들어갈 것 같아요. 송편은 어딜까요? 네, 떡, 수정과 음료수, 비빔밥, 밥, 그리고 김치찌개는 찌개와 국. 여기서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떡국이에요. 한 끼의 식사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밥에 가까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도 같고요. 선생님 떡국이라고 했으니까 국물이잖아요. 그래서 국에 가까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말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괜찮다고 봐요. 자, 이렇게 놓은 음식 카드를 지금부터 전통음식 책에 구분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쪽에는 밥과 죽이 되겠어요. 그래서 밥, 죽이라고 써주고요. 두 번째 쪽에는 국과 찌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린 카드를 한 장씩 붙여주겠습니다. 자, 풀 준비됐나요? 풀 준비하고 지금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밥과 죽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지 않은 다른 음식을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그림이나 글로 적어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 꾸러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양한 음식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우리 전통 음식은 몸에도 좋고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많지요. 그럼 그런 음식들을 내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같이 적어주세요. 자, 오곡밥, 비빔밥. 선생님은 전복죽도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소고기죽이나 뭐 요즘에는 야채죽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던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밥과 죽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그림이나 글씨로 쓸 수 있으면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전복죽. 사인펜이 뒷장에 있던 게 비쳐서 조금 지저분하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오린 음식 카드를 그 부분을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안 보이고 괜찮으니까 또 지저분하다고 속상하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밥과 죽을 붙여주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떡국이 한 끼의 식사가 되니까 밥과 죽에 가까워요 하면은 이쪽으로 와도 괜찮아요. 음식을 나눌 때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 괜찮습니다. 자, 국과 찌개에도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떡국이 있고요. 여기에 미역국이 있어요. 미역국은 아까 전에 또 얘기했듯이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라는 거 기억하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지혜로워서 몸에 좋은 음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즐겼어요. 미역국도 그 중에 하나랍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에도 뭐 제철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뭐 조개를 넣은 된장찌개도 있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된장찌개를 만들고 미역국도 마찬가지예요. 미역국에도 지역에 따라서 생선을 넣은 미역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소고기나 조개를 넣은 미역국도 있죠. 여러분들은 뭘 넣은 미역국을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자, 이것 말고도 국찌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콩나물국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은 콩나물국 이렇게 써주세요. 또 저는 추석 때 배운 토랑국이 생각나요. 토랑국. 저희 아빠는 술 마신 날 다음 날은 꼭 북엇국을 드세요 하면은 북엇국 이렇게 써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떠올려보고 더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콩나물국 하니까 콩나물이 생각나요 하면은 콩나물도 그려주고요. 콩나물 같나요? 토란하니까 저는 맹글맹글 미끄러운 토란이 생각나요. 토란은 약간 이렇게 생긴 감자같이 생겼어요. 북엇국은 시원하지요? 기다란 북어를 넣은 북엇국. 우리 친구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고 또 음식을 지금 구분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밥과 죽, 국과 찌개로 구분을 해봤어요. 자, 이쪽 면에 반찬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반찬이라고 쓸게요. 반찬은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반찬이라고 할게요. 자, 반찬이라고 썼으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분류해 놓았던 반찬 카드, 전통 음식 카드 반찬들을 모아서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잡채, 굉장히 많네요. 불고기, 김치 종류도 있고 전도 있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특히 좋아하는 반찬이 있나요? 좋아한다면 어떤 반찬을 우리 친구들은 좋아할까요? 꼼꼼하게 불칠을 한 다음에 반찬을 분류해서 붙여보겠습니다. 불고기랑 갈비찜이랑 같이 드릴게요. 같은 고기니까 좀 비슷한 것끼리 묶어볼게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다음은 김치를 한번 붙여볼까요? 무로 만든 깍두기입니다. 친구들 깍두기도 좋아하지요? 아삭아삭한 깍두기. 우리나라는 김치 종류가 참 다양해요. 깍두기 말고도 뭐 알타리 김치, 갓김치, 파김치, 나박김치 정말 종류가 많이 있지요. 김치도 정말 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몸에 좋은 우리의 음식이에요. 자, 그 다음은 잡채랑 전이 남았습니다. 잡채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지요? 고기를 넣은 잡채도 있고 또 잡채에도 뭐 어묵이나 다른 걸 넣은 잡채도 있어요. 소고기도 넣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도 넣기도 하지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전 하니까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뭐가 생각나요? 맞아요. 우리가 명절에 제사 음식을 만들거나 여럿이 함께 먹는 음식에 전이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간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간식을 써볼까요? 여기다 간식이라고 쓸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 요 가루하고 선생님이 떡이라고 쓸게요.
떡도 많이 있고 옛날에는 간식으로 떡도 많이 먹었지만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먹었어요. 우리처럼 과자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떡을 먼저 찾아볼까요? 떡 찾아볼게요. 송편, 절편, 인절미. 아, 송편 하니까 또 뭐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추석이 떠올라요. 반달 모양의 송편은 우리가 추석에 만들었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송편하고 다음은 절편입니다. 결혼식장이나 잔칫날 절편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쑥으로도 만들고 하얀색 절편도 보이지요. 쑥으로 만든 건 역시 초록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쑥을 좋아했나 봐요. 그쵸? 다음은 인절미예요. 말랑말랑 찰떡에 콩가루를 묻혀서 먹는 맛있는 인절미입니다. 떡하니까 또 생각나는 속담도 생각나요. 그쵸? 뭐예요? 누워서 맞아요. 떡 먹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을 해서 잔칫날에도 먹고 명절에도 먹고 축하하는 생일날에도 먹고 했어요. 자, 그 다음은 그 옆에는 우리가 뭘 해볼까요? 떡을 먹을 때는 음료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었던 음료수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보니까 수정과 알싸한 맛이 일품인 수정과도 있고요. 밥알 동동 띄운 식혜도 있어요. 찜질방에 가면 많이 사서 먹지요? 그 다음 빨간색 이거는 아무래도 오미자 화채인 것 같아요. 시원한 화채. 우리는 과일 화채도 아마 만들어서 먹어봤을 거예요. 요건 좀 드물 것 같은데 곡물가루를 가루로 만들어서 시원하게 타서 먹는 미숫가루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는 음료수인데 좀 자리가 부족하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금 겹쳐서 붙여도 괜찮으니까 겹쳐서 한번 붙여볼게요. 아래에서부터 붙여볼게요. 미숫가루, 이쪽은 미숫가루, 시원한 미숫가루. 미숫가루나 화채, 수정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한번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맛을 보세요.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것도 중요한 인생의 즐거움이랍니다. 자, 그 다음은 화채 조금 겹쳐서 붙일게요. 화채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먹지요. 자, 그 다음은 식혜. 명절을 하면 음료수로는 또 할머니가 식혜를 또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세요. 밥알 동동 띄운 식혜. 식혜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 많이 먹어봤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수정과예요. 수정과 알싸한 맛이 일품인데 이 수정과에 선생님 어렸을 때 할머니는 곶감도 동동 띄워서 넣어줬어요. 자, 요 옆에는 견과류인데 호두예요. 호두. 곶감 속에 호두를 넣고 이렇게 만든 거를 동동 띄워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은 음료수예요. 음료수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전통 음료 이렇게 쓸게요. 자, 이쪽은 전통 음료예요. 음료가 참 많네요. 떡도 여기 있어요. 근데 송편, 절편, 인절미 말고도 여러 가지 떡도 있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꿀떡, 제주도의 오메기떡,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떡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뭐가 남았나요? 고추장, 간장, 청국장.
양념들이에요. 각종 양념이 남았어요. 청국장 냄새가 좀 나서 싫어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청국장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라서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간장도 역시 간장에 계란 넣고 밥만 비벼 먹어도 굉장히 맛있죠. 우리 친구들 좋아할 텐데 간장, 양념. 우리나라 국에는 이렇게 간장으로 간을 맞추기도 해요. 다음은 고추장입니다. 고추장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하시는 아버지 계신가요? 고추장.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 양념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분류한 걸 앞에서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 전통 음식 책 밥죽에는 팥죽, 호박죽, 오곡밥, 비빔밥, 전복죽 이런 게 들어간다 했고요. 찌개에는 떡국,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나물국, 토랑국, 북엇국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반찬에는 불고기, 갈비찜, 깍두기, 김치, 잡채, 전을 부쳐 주었고요. 간식에는 송편, 절편, 인절미, 떡 종류를 붙여줬어요. 전통 음료에는 수정과 식혜, 화채, 미숫가루를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 전통 양념으로 고추장, 간장, 청국장, 된장까지 우리가 해봤어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 와가요. 마지막 쪽에는 우리 친구들 여기에는 먹는 날과 관련된 음식을 한번 분류해 볼 거예요. 그럼 가운데 먹는 날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먹는 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바로 생일이지요. 생일에 먹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은 미역국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더운 여름을 우리가 복날이라고 해요.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날을 복날이라고 하는데 더운 여름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어요. 더운 여름에는 뭘 먹을까요? 복날이니까 더우니까 이렇게 뜨거운 태양도 그려줄까요? 복날에는 우리가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먹는다 그랬죠. 몸을 보약처럼 먹는 삼계탕이 있어요. 그래서 삼계탕 이렇게 써줬고요. 더운 여름을 했으니까 추운 겨울에 있는 밤이 제일 긴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동지라고 합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하고 이날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어요. 밤이 기니까 선생님은 달을 그려줄게요. 동지에는 밤이 길어서 우리 도깨비나 나쁜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붉은색 음식을 먹었어요. 뭘까요? 맞아요. 바로 팥죽이에요.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팥죽. 이렇게 팥죽을 먹고 한 해 애군을 없앤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날 떠오르는 거 있나요? 1년 중에 특별한 날 명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을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명절 추석이 있고 추석과 비슷한 명절 설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추석이랑 큰 명절로 설날을 꼽았는데 추석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송편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요? 그리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었던 걸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먹는 날, 특별하게 먹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음식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단책에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미리 써놓은 거는 이쪽이에요. 반찬과 간식, 음료 이렇게 계단책에다가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더라? 뭐가 있었더라? 맞아요. 밥과 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먹는 날과 전통 양념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단에다가 여러분이 배웠던 제목을 써서 이렇게 계단이 보이게끔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전통 음식 책 만들기 끝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주 수고 많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